2024년 1월 31일 마감 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날씨가 마치 봄 날씨 같이 좀 많이 풀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식시장은 꽁꽁 얼어붙었죠. 네, 저는 지금 참주정을 실시하고 있는 참주기획TV입니다. 참주는 이제 현명한 독재자를 표명하죠. 그리스 시대에 있던 그리스 그 시대에 있던 그러한 이제 정치 형태죠. 예, 폴리스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그때 그 시대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먼저 기사들부터 쭉 머리 기사만 보죠. 먼저 로봇 기사가 끊임없이 나오는데 이 거침없는 웍질과 불쇼, 만다린 로보틱스, 조리 로봇, 로보틱 웍이라고 비숙련 조리원도 3개 로봇을 동시 요리 가능.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식당 아줌마들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죠. 여기다가 이제 식기 세척까지 하고 그러면 혼자서 진짜 4-5명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갖고 이제 요런 식으로 이렇게 볶아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만다리 웍, 그렇죠? 대단히, 그리고 이제 한마디로 해서 우리 일도 편해지면서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지죠. 만다린 로보틱스의 로보틱 웍, 음식을 조리하고 있다. 만다리 로보틱스. 얘네도 좀 있으면 상장을 하겠죠. 예, 로보틱 웍, 그죠? 그렇습니다. 비상장이겠죠, 아직은. 어쨌든 간에 이런 로봇을 만들었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자동화, 뭔가 어떻게 보면 이제 기계적인 그러한 요소일 수도 있는데, 이게 약간 발전돼서 이제 로봇, 뭔가 제어가 가능하고, 자기 혼자서 이제 일을 해나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은 더 현대화된, 업그레이드된 그런 버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람의 일자리는 자꾸 없어진다. 딴 기사 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현대 기아차가 1,300억을 투자한 어라이벌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영국 회사인데, 어라이벌이 나스닥에 상장 폐지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기차, 트럭에 트럭. 그 만드는 그 공장인데, 이게 이제 상장 폐지. 매출이 안 나와요. 영국 상용 전기차 스타트업, 마이크로 팩토리 내세웠지만 양산 무산되고 현금 고갈 위기, 전기차 스타트업 붕괴 가속화.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 형님이 되면 내연기관, 석유를 떼는 내연기관을 더 밀어준다.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는 트럼프 형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트럼프 때는 이 신재생 에너지, 특히 이 전기차, 2차 전지가 폭망할 수도 있다. 어느 정도 폭망할 거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래요. 그래서 현대 기아차가 이제 투자한 1,300억을 어라이벌, 그죠? 이제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1,300억을 날렸어요. 현대차가 참, 그렇죠? 이 스케이트보형 전기차 플랫폼, 그죠? 그래갖고, 하여튼 뭐, 상용 전기차 개발 기업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기차의 미래가 어둡다. 2차 전지의 미래도 어둡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현실적인 내용을 보죠. 자, 요거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고소득층까지 단단히 잠궜다. 자영업 무덤 위기. 고소득층도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요번에 이 대출의 질을 보시면, 뭐 집이 이제 서울에 막 집값이 오르면서 막 20억짜리도 있고 막 30억짜리도 있었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20억, 30억짜리는 일반 그런 뭐 저 같은 사람들이 대출이 나올까요? 거의 이제 고소득 자영업자나 전문직 아니면 뭐 공직자 약간은 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연봉이 되는 사람들이 이러한 대출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지금 이제 고소득층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상위 뭐 거의 0.01%는 초대박이 나요. 이 사람들은 뭐 돈도 많고 현금이 막 많으니까. 근데 나머지 괜히 부자다 해갖고 뭐 그 밑으로 그러니까 상위 1% 밑에 있는 사람들 특히 뭐 한 상위 한
30%에서 그 이상, 예? 뭐 상위 1%까지는 뭐 아니겠다. 하여튼 여기서 최대한 그래도 뭐 상위 5%든 뭐 이렇게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아작납니다, 이번에는. 그죠? 그래서 자영업은 안 되겠죠. 그죠? 자영업은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화 되면서 이 공공요금과 임대료, 가스요금, 전기요금 다 오르고요. 결국 될 수가 없어요. 되는 집만 몇 집 되고 다 안 됩니다. 서양처럼 가다 보면 음식점 하나 뭐 쫙이 뭐 10km 가면 하나 나오고 이제 그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렇게 자영업이 빽빽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이제 갔어요. 우리나라는. 그죠? 예, 그게 선진국가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고소득층도 돈이 없다. 이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걸 보죠. 자, 위기설 중보다 더 떨어져. 새해 첫 달성 코스피 꼴찌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실화. 코리아 디스카운터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작년 유가증권이 이 버러드 1인, 순이익 있죠? 순이익이 80조가 안 돼요, 작년에. 80조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80조가 안 된다는 거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2022년에는 거의 150조였어요, 150조. 우리가 코로나 때였지만 우리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2023년 초까지 2022년이 특히 주가가 막 날라갔죠. 근데 2023년 결산을 해봤을 때 80조가 안 돼요. 순이익이. 그러면 여기서 따블이 빠졌죠. 따블이. 그럼 주가 빠져야 되지 않은 거예요? 빠져야죠. 네? 빠져야 돼요. 정신 차려. 여기서 주가가 확확 빠진다고. 지금 오늘 같은 2%는 그냥 언발에 살짝 오줌는 거야. 그냥 간만 본 거야. 간만. 나중에 주가가 이제 폭락하기 시작하면 7에서 8%가 빠져요. 10%가 빠져요. 10%가 하루에. 이런 날이 나온다고. 근데 언제 나올지는 나도 모르겠어. 코스닥은 100% 7에서 10% 빠져요. 예. 그럼 하한가 거의 다 가죠. 한 반 이상 3분의 2는 가겠죠. 그런 날이 기다려집니다. 예. 왜 그냥? 이전에 도망가야 되니까. 예. 도망가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표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자, 보십시오. 미국이나 유럽, 특히 일본은 굉장히 많이 7.7%나 3.31%, 미국도, 유럽도, 그죠? 그런데 인도도 안 좋고, 물론 대만도 좀 그래도 플러스 성장을 했는데, 중국 상해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4.8%, 중국은 지금 엄청 안 좋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도 중국이 부도난다는 뉴스를 내지만, 우리나라가 부도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죠? 예, 유럽에서는 독일, 그러니까 중환자가 유럽에서는 독일이고 동북아에서는 한국이 중환자입니다. 중환자. 그래서 요번에도 중국은 어떻게든 맞겠죠. 한국이 터지든 독일이 터지든 둘 중에 하나가 터질 확률이 높다. 선진국 중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표로도 이렇게 나오죠. 네, 우리나라가 현재 중국보다도 안 좋아요. 중국 외국인이 다 탈출하고 난리 친다고 그래도 우리나라가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언론의 플레이나 언론의 녹아내리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현실을 봐야죠. 코스피가 제일 많이 빠진 이유가 이거다. 오늘 더 빠졌죠. 그렇죠? 또 보죠. 기사를. 네. 그리고 오늘 주가가 빠진 거의 결정적인 이유들은 이런 것도 있죠. 작년 세수펑크가 56조, 사상 최대. 법인세와 양도세. 법인세는 이제 기업들의 법인세를 깎아줬죠. 그리고 이제 기업들도 이제 실적이 안 좋으니까 법인세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이제 부동산, 아파트 같은 거 팔면 그런 건데,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아파트 거래가 줄어드니까 또 떨어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러한 뭔가 세수를 막기 위해서 담배를 8,000원이나 만원까지 올리고, 소주를 8,000원까지 올리고, 이런 거에서 서민들의 주머니에서만 돈을 지금 빼내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성렬이 형이 사실은 이제 지금 가끔 뉴스에 보면은 청계천이나 명동 이런 데서 데모 많이 하죠. 퇴진 운동. 그래서 이게 커질 것 같아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이제 더 커지겠죠. 그래서 아마 성렬이 형은 자기 신의 앞날을 아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뭐 그러다가 안 되면 그냥 뭐 이렇게 뭐 어쨌든 퇴진을 해도 그냥 어쨌든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크게 뭐 연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나라가 좀 나라의 주인이 없는 그런 느낌도 받죠. 그래서 지금 이 세수가 이렇게 뻥커가 났는데 순이익도 떨어지죠. 수출도 안 되죠. 예, 경쟁력도 없죠. 예, 그리고 성장률이 우리가 미국보다도 안 되고, 예, 지금 일본도 우리의 성장률을 지금 따라잡고 있죠. 계속 따라잡고 잡혔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럴 때는 좀 정말 참주가 나와야 되죠. 참주가. 예,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의 그러한 뭐 사실은 중국보다도 우리나라가 뭐 자료적으로는 더 안 좋은 거죠. 그죠? 예, 그리고 그 골마가고 있는데 PF나 뭐 여러 가지 부실들이 지금 골마가고 있는데 예, 그 골마가는 거를 뭐랄까 이제 언론 통제를 통해서 이제 돌파하려고 그러죠. 언론 통제를 통해서. 근데 이게 언론이 통제가 되나요? 예. 언젠가는 이 저기를 내놔야 되죠. 그 답안지. 그러니까 성적표를 내놔야죠. 성적표. 성적표를 조작하지 않는 한은 이 언론 통제만으로는 힘들죠. 네, 그래서 성렬형이 조금 위태위태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가 빠진 건 당연하죠. 세수펑크가 56조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올해는 장사가 더 안 되겠죠. 거의 뭐 한 80조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올해는 80조에서 100조까지는 안 가겠지만 80조 정도까지 예상합니다. 마이너스. 그래서 어떻게 뭐 국가가 계속 빚을 내야 되는 상황이면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면서 환율 급등과 그렇게 되면 수입을 하는 원자재 값이 올라가면서 지금 인플레가 계속 상승하고 있죠. 인플레가 상승하는데 그 인플레가 끝이 나지 않겠죠. 그죠? 인플레가 막 이렇게 올라가다가 막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죠? 나라가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예. 그래서 거의 자영업자도 전멸이지만 빚 있는 사람도 전멸이에요. 이렇게 되면 빚도 그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가 80%인데 이 빚도 올라가요. 빚도. 예? 금리도 올라간다고요. 예? 이게 연계돼 있잖아요. 연계. 결국에는 뭐 그나마 빚이 없고 직장이 조금 그 직장을 계속 다닌 사람들만 좀 살아남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암담하지만 뭐 한 2% 빠진 거 코스닥이 2% 빠진 거로다가 뭐 이렇게 어지럽고 그러시면 주식을 지금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종목을 보면서 뉴스는 오늘 이렇게 성적표들 작년에 마이너스 통장 돌린 거부터 한국은행에서 돈 빼서 그죠? 올해는 마이너스 통장도 안 해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결국 채권 발행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재무가 드러나게 되고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하락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또 기업들도 자꾸 이제 지금 유동성이 힘든 대기업들이 꽤 되죠. 유통하는 대기업들 중에 유명한 회사들 지금 그룹 자체가 흔들려요. 예. 그 건설업도 안 되지만 유통 자체가 안 돼요. 대체로 백화점 쪽이죠. 백화점 쪽이 안 되죠. 그래갖고 지금 사실은 좀 심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주식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루 7% 이상 빠지는 날 전에만 도망가면 돼요. 네. 그런 마인드로 참주 기획TV가 종목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말일이라서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그나마 이제 이런 선들을 지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다행히 여기 5일선을 일봉상에는 지지했어요. 여기서 밀리면 좀 많이 밀릴 수도 있는 위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일봉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월봉 보죠. 월봉. 예, 월봉을 보시면 코스피는 어쨌든 5일선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5일선을. 네, 5일선을 어렵게 회복을 했어요. 어렵게. 그래서 이 5일선 회복한 게 참 의미가 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파동이 되다가
이때 미끄러질 수도 있고, 하여튼 어떻게든 미끄러질 수도 있다는 거죠. 언젠가. 그죠? 언젠가 미끄러질 수 있다. 코스 P는 그래도 차트가 좋게 끝났어요. 월봉이. 자, 그럼 코스닥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코스닥을 보죠. 코스닥은 생각보다 심각하게 됐어요. 그죠? 5일선도 다 깨고 내려왔죠. 그죠? 5일선 다 깨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 전번 저점이 멀지가 않습니다. 최저가가. 그죠? 그렇습니다. 한번 월봉을 볼까요? 월봉을 보면 이제 코스닥의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이제 이 5일선이 깨지면서 2월 달도, 이게 지지선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찍으러 갈 확률이 높아요. 그죠? 그래서 초에 잠깐 요 위로다가 조금 갔다가 바로 때려 맞고 이렇게 쭉 빠질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그럼 2월 달도 긴 음봉이 나올 확률이 높죠. 물론 밑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좀 반등을 줘서 뭐 요 정도에서 끝날 수 있겠죠. 몸통이. 그죠? 어쨌든 간에, 그, 2월은 코스닥이 안 좋다. 그냥 꽝이다. 그죠? 꽝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도 이렇게 지금 이게 좀 타고 내려가죠. 이런 식으로. 거의 이런 식으로 5일선을 찍으면 미끄러 내려가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쭉 올릴 수 있을까요? 물론 올릴 수도 있어요. 올리면 이 상단이 여기인데 여기하고 요 밴더, 지금 요 밴더를 따라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잠깐 올릴 수는 있겠죠. 올릴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 기울기는 계속 이렇게 하락하는 이 추세를 못 돌리고 있어요. 5일선과 20일, 특히 5일선의 하락을. 그죠? 돌리려면 뭔가 큰 힘이 나와서 이렇게 뻥 또 내렸다가 뻥뻥 이렇게 해서 다시 추세를 계속 살려야 되는데, 그런 기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2월 달에 빠지면 3월 달에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예요. 코스닥은 2월 달이 뭐랄까, 2월 달이 꽝이다. 코스닥은 꽝이다. 그렇죠? 아까 코스피도 꽝이라고 그랬나요? 어쨌든 코스피보다는 차트가 안 좋죠. 차트는 더 안 좋다는 거. 그렇습니다. 더 안 좋아요. 코스피는 조금 낮고 코스닥이 더 안 좋습니다. 왜냐면 월봉상 5일선도 깨졌어요. 네, 펜텍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저가 보는 관심 종목에 해놨는데, 요것도 유료 종목으로 한다 미루던 건데, 펜텍이라는 회사는 LG 이노텍에 납품을 해요. 근데 LG 이노텍이 요번에 애플 비전 프로 나왔죠. 이거 뭐 이렇게 보는 건데, 뭐 3D 환경 막 해갖고 뭐 XR, VR 뭐 해서 그런 거 하여튼 뭐 이렇게 보는 거죠. 4차원 뭐 공간 막 그런 거 가상현실. 그래서 거기인데 이제 CCM이라는 그 3D 센싱 모듈을 공급해요. 비전 프로젝트는 3D 센싱 모듈. 그게 LG 이노텍이 납품을 하는데 그 CCM을 검사하는 거를 이 펜텍이 납품을 해요. 그래갖고 펜텍이 LG 이노텍에 납품을 하면 이제 검사 장비죠. 그러면 이제 그 CCM 그 3D 그 애플 비전에 들어가는 탑재되는 3D 센싱 모듈을 LG 이노텍이 애플에다 납품해요. 이게 애플 비전에 들어가요. 애플 비전이 50만 대 뭐 선주문 들어왔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대박이 터졌죠. 애플 비전이. 그래가지고 여기에 그 검사 장비를 납품하는 펜텍이 좀 큰 회사는 아니죠. 얘가 그래서 오늘 조만간 시세를 줄 것 같았어요. 이 기사는 한 거의 1월 24일 날,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전에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기사가 일주일 전에 나오고 이렇게 눈치 보다가 가요. 그 다음에 그런 주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펜텍이 그걸로 다 오늘 갔어요. 자, 그럼 펜텍을 한번 보죠. 그래서 펜텍은 그 3D 뭐 이런 그러한 뭔가 모듈 같은 거, 이 3D 센싱 모듈 같은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 비행거리 측정해갖고 뭐 TOF라고 그러는데 비행거리 측정하는 거. 그 카메라로 물체의 빛을 비춰갖고 반사된
반사돼 돌아오는 시간으로다가 그 뭔가 측정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갖고 그걸 통해서 3D 디지털 영상을 만드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 LG 이노텍이 그 기술이 있죠. 그런 검사 장비를 펜텍이 납품하고요. 자, 차트를 보죠. 그래서 차트가 뭐 갈듯 말듯 했죠, 사실은.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예, 요때쯤에 기사가 나왔는데도 안 갔죠. 예, 그러다가 이렇게 안 가는 척 양음양음 하다가 땅 갔어요. 오늘 거래량 터지면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월봉 보죠, 월봉. 그죠? 월봉은 굉장히 좋습니다. 신규주로서 이렇게 거의 이렇게 도지 비슷하게 나오고 이제 요걸 이렇게 쳐 올리면서 끝났죠. 이렇게 전곡점 뚫으면서. 네, 그랬을 경우 다음 달에는 이제 좀 초에는 빠져서 5일선을 찍으러 가겠지만 다시 이제 이런 식으로 상승한다. 네, 그래야지 5일선이 또 이렇게 꺾이죠. 살짝 꺾이면서 얘는 이제 계속 이렇게 뭐 추세를 만들어갈 확률이 높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펜텍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추세를 못 만들어 간다. 그랬을 때는, 만약에 얘네가 이제 기술이 좀 더 뭔가 딴 데 막 납품되고 이런 게 없으면은 또 이런 데서 계속 음봉 나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옆으로 횡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쨌든 이 재료로다가는, 어느 정도 가겠죠. 그죠? 한 7,000원이 됐든 뭐 갈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또, 이것만 갖고는 좀 가기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펜텍의 컴팩트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이런 LG 이노텍과 뭐 LG전자 뭐 그런 데들 공급하고 있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에브리봇 어제 제가 작전회의 하면서 이게 뭐 오늘 갈 거다 뭐 그런 내용이 아니었죠. 유료인들랑 작전회의 하면서 사실은 이 음봉을 때려 맞았기 때문에 월봉상 마질이 돼 갖고 이제 월봉상 그 이격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2월 달에 줄이기 위해서 이제 조금 하락하는 거다 했는데 오늘 굉장히 세게 갔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세네요. 나도 이거 조금씩 상승할 때 봤는데 이런 식으로 다시 오늘 또 최고가를 뚫어줬기 때문에 조정이 와도 다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결국 빠진 건 뭐죠? 5일선을 깨면서 빠진 거는 속임수, 페인트죠, 페인트. 페인트예요, 속임수예요. 저도 속았죠. 그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좀 이격을 줄이면서 이런 식으로 갈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그냥 메꿔버리네. 그만큼 얘가 대기업과 뭐 지금 뭐 지분 투자나 해서 대기업이 하여튼 얘를 먹는다는 얘기가 많죠. 예, 그거를 증명하는 게 뭐죠? 이거죠, 이거. 이렇게 거래량을 하면서 계속 끌어올리죠. 오늘 같은 날도. 그죠? 얘는 만약에 대기업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보다 뭐 한 최소한 2배 이상, 2배에서 3배는 상승하죠. 그죠? 대기업이 인수한다 그러고선도 2~3배 상승합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시총이 뭐 1조 정도까지나 뭐 그 정도까지 달릴 수도 있어요. 대기업이 인수한다면.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월봉을 보시면 이 5일선과 이격이 좀 크죠. 그래서 5일선 이격으로 해서 일부러 빼진 거다. 이 선을 요걸 찍었기 때문에 이제 이격이 요만큼 생기죠. 이격이 요만큼 생기죠. 요만큼.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5일선 이격이 요만큼 생기죠. 그래서 요 이격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초에 이제 이격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빠지겠죠. 빠지다가 5일선 근처 왔다가 다시 백을 해서 이렇게 올릴 수가 있겠죠. 근데 뭐 그런 과정 없이 그냥 계속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는 주식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주식은 한 2달에 그냥 막 3배도 가고 4배도 가고 그래요. 그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에브리봇이 강력한 시세를 내고 있어요. 오늘 같은 날도. 그래서 뭐, 근데 이제 사실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들어가기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그죠? 이 5일선, 월봉과 5일선과의 이격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 크게 보면 확실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빠진 다음에 들어가는 게 안전하긴 해요. 이렇게 꼬리 좀 달고 올리는. 그죠? 그걸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월봉상 엔카를 박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엔카 알죠? 이렇게 지면 있으면 이렇게 빵 박는 거 있죠. 볼트 같은 것도 이렇게 박죠. 엔카. 그죠? 엔카. 그리고 닷을 또 엔카라고 하죠. 엔카. 이렇게 엔카 박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뭐 이게 나서면은 여기다가 이제 뭐 이렇게 큰 뭔가를 고정할 때 이런 엔카를 땅에 박아버리죠. 그것처럼 이렇게 주식이 이렇게 이만큼 올라갔어요.
그 5일선이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이격이 꽤 크죠. 여기서 여기까지. 그럴 경우에 엔카를 박을 수 있죠. 엔카를 이렇게 안 흔들리게 여기나 뭐 2분의 1이나 3분의 1까지. 근데 심하면 이제 여기까지도 박을 수 있는데 그거는 거의 좀 그렇죠. 다시 5일선까지 박는다는 거는 좀 그렇고 그 위까지 박죠. 그럼 5일선이 이제 계속 쫓아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엔카를 박는 경우가 많아요. 5월, 2월 초에는. 왜 그러냐면 이제 월봉상에 저점을 만들어야 되죠. 2월 1일부터 이제 초에. 그죠? 아니면 뭐 말에 만들 수도 있는데 초에 만든다 쳤을 때는 그렇죠? 에브리복 같은 경우 좀 빠져야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네요. 굉장히 세요. 굉장히 세요. 에브리복. 요거 아주 그래요. 그냥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뭐든지 주식은 저렇게 엔카를 박아서 바람이 불어도 안 쓰러지게끔 지지하면서 그러한 이제 뭔가 밀집됐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좀 이렇게 촘촘하게 갭이 없이 주식은 그렇게 올리는 게 탄탄하게 올라갑니다. 물론 이제 막 급등하면서 막 갭을 만들 정도로 뭐 점으로 급등하면 좀 엉성하게 올리죠. 그죠? 예, 그럴 때는 이제 다시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엉성하게 갭이 생기면서 급하게 올렸던 부분들을 다시 좀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예, 주식은 그렇게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땅을 다져서 집을 줘야지만 꼭 뭐 오래 집이 안전하죠. 예, 주식도 그런 거예요. 이렇게 다지면서 줘야 돼요. 자, 해성TPC 같은 경우도 너무 급하게 올라왔죠. 얘도 지금 계속 감속 계산된 매각 얘기가 나오죠. 그죠? 얘는 현대자동차나 뭐 이런 쪽에서 나오죠. 그래서 근데 얘도 계속 옆으로 좀씩 이제 미는 거예요. 그래서 21선하고 만날 수 있어요. 가격은 많이 안 떨어뜨리죠. 계속 올라가니까. 근데 얘 역시도 다시 여기서 뭔가 수렴을 시키겠죠. 왜 그러냐면 좀 이격을 만들기 위해서, 그죠? 이격이 완성이 되면 월봉이나 뭐 이런 데에 엔카를 받는 작업들이 마무리가 되면 다시 상승할 확률이 높다. 그죠? 뭐 그런 건 이제 월봉 보면은 계속 얘기해드리죠. 제가 상승할 확률이 높은 차트죠. 근데 이제 이것도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5일선이 좀 올라와도 요쯤 어디 되겠죠. 요쯤 어디. 예, 그래서 이제 엔카를 조금은 박을 수 있다. 최소한 조금은 박아야 돼요. 이거. 안 박으면 쓰러져요. 그죠? 엔카 박고 또 이렇게 올리고, 그죠? 엔카를 좀 박고 또 올리고 이렇게 올리는 게 사실은 정석적이죠. 조금 더 내릴 수도 있고. 그죠? 하여튼 뭐 얘도 많이 갈 차트예요. 많이 갈 차트입니다. 그죠? 뭔가 대기업이 했다 하면 한 세네 배는 가겠죠. 그죠? 뭐 그런 거죠, 주식이.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못 들어가요, 사람들이. 아까 에브리봇도 그렇지만 못 들어갑니다. 왜냐면 이런 주식들이 한번 뭐 5%, 6%확 뺄 수도 있거든요, 한번. 그럼 겁나서 다 털어요. 에브리봇이 어제 12%인가 14%가 빠졌죠. 예, 그래서 많이 털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바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눌렀는데 개미들이 한 14% 어제 에브리봇처럼 뺐어, 마이너스. 근데 개미들이 여기서 털었어, 겁먹어서. 그럼 그 다음날 또 올리는 거야. 여기서 턴 애들은 니네 이제 사지 마. 여기서 털린 애들이 만약에 더 빼면은 이런 데서 들어올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빼지 않고 이제는 올리는 거지. 너네 들어오지 마. 그만 가. 딴 데 가서 놀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제 제가 유료 회원님들한테 TPC 같은 경우는 좀 경고를 했죠. 에브리버처럼 또 빠질 수 있다. 얘는 이제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많이 올랐죠. 그죠? 거의 원상태에 다 왔네. 얘는 여기 근처 오면 내일이라도 이거 찍으면 사야 돼요. 예, 여기 근처 오면 사면 되겠다. 근데 바로는 안 가고 조금 더 이렇게 깨짝깨짝거릴 수 있겠죠. 그죠? 예, 어쨌든 간에 가격은 이 가격인데 사는 거는 한 최소한 그래도 이 위치 정도는 와야지 사도 될 것 같아요. 좀 더 이쯤에 사도 좋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후쯤에 가격은 이 가격대에 사는 게 좋죠. 얘 역시도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월봉이 만약에 어제같이 여기서 끝났다고 칩시다. 오늘 아침에 여기서 시작했죠. 그럼 5일선이 여기 가요. 그럼 이 이격이 많이 크죠. 그래서 엔카를 박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뺀 거죠. 그럼 엔카를 좀만 박아도 되죠. 좀만 박고
계속 월이 바뀌면은 이 다음 달 이런 월봉의 저점을 찾아야 된다. 이런 거 명심하십시오. 예,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일부러 오늘 뺀 거죠. 얘는 다음 달에는 또 가요. 예, 2월 달에 또 가요. 갑니다. 근데 2월 중순 이후에 가겠죠. 억지로 뺐는데 여기까지 더 빼겠죠. 앵커 박으려고 한 요쯤까지 더 뺄 텐데 그럼 여기서 좀 더 싸게 사야죠. 그죠? 사는 게 낫죠. 만약 여기까지 뭐 여기 어디까지 올린다면 여기서 다시 싸게 사야죠. 그죠? 그게 여러분 같으면 올릴 것 같은데 안 사겠어요? 더 사죠. 여기서 좀 던졌을 테니까 미루면서 그죠? 주식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안 올려요. 바로 안 올립니다. 예, 계속 얘기했어요. 네, 우리 유리호 회원님께서 클리노믹스를 물어보셨는데요. 클리노믹스는 이제 좋은 회사인데, 예, 이제, 유상증자 이런 거 하면서 계속 빠졌죠. 네. 그 일봉을 봤을 때는,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죠. 들어가시면 안 되죠. 그죠? 네. 이제 이렇게 갔다가 이제 여기서 한번 좀 털고, 여기서 이제 조금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타점이 보이죠? 그래서 조금 횡보시키면은 이게 약간 꽈지거나 어쨌든 이평선들이 좀 모일 때 이럴 때 한 번에 뚫었다가 뭐 다시 눌렀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횡보해야 돼요. 횡보. 그죠? 그리고 클리노믹스도 뭐 좋은 그런 진단 회사죠. 진단 회사인데 사실은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좀 애매하죠. 사실은 정석대로라면 빨간 거 나오고 5일선 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선까지 찍었어야죠. 사실은 유선을 찍었어야죠. 위에 선을 찍고 빠졌어야죠. 그죠? 예, 그랬으면 상승할 확률이 높은데 요번 달에 찍을 수도 있네. 요번 달에 또 여기를 찍을 수가 있겠어요. 여기를 찍으면 빠질 확률, 찍었다 빠질 수도 있겠고 뭐 이렇게 잠깐 오버됐다가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자꾸 이런 식으로 간다면 뭐 3월 달엔 좀 좋아질 수 있겠죠. 3월 달에. 그죠? 근데 이 주식이 어쨌든 이 선까지 뭐 3월이든 4월이든 이렇게 타서 올렸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이렇게 휙휙 날아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날아가려면 이게 좀 더 옆으로 기어야 돼요. 월봉상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이렇게 기면서 이렇게 좀 천천히 가다가 이제 어디 올라갔을 때부터 급하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저도 이제 이 주식이 좀 다시 싸진 건 알았는데 좀 지금 들어가면 머리가 좀 아플 수가 있죠. 왜냐면 좀 지루할 수 있어요. 시간이 좀 필요한 주식이에요. 가격은 괜찮은데 시간이 필요하다. 올리려면 그죠? 그러니까 뭐 묵혀둘 생각이면 괜찮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면 지루해서 딴 거 탈 수도 있어요. 바로 안 올려요, 이런 주식. 네, 링크 제니시스. 얘는 이제 AI하고 로봇, 그거를 통해서 요번에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요. 얘 굉장히 수상합니다, 이거. 그죠? 굉장히 수상해요. 얘는 로봇들이 로봇주랑 스마트 팩터 주들이 갈 때 안 갔어요, 유일하게. 요번에 갈 것 같아요. 시총도 작거든요. 그 삼성 직원들이 나와서 만들었고, AI, MPU에 특화되는 회사죠. 검사 장비나 주로,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돼서. 얘가 한번 갈 것 같아요. 이런 윗꼬리 달면서 대량 거래 터지고 있죠. 그죠?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월봉을 보시면은 이제 다 뺏겨놨죠. 그죠? 어느 순간에 이제 다 뺏겼어요. 위에 이렇게 저항선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든 차트를 만들면서 뭐 좀 빠질 수는 있겠죠. 초에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가서 계속 차트를 만들 자리죠. 그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주식이 뭔가 가려면 이렇게 다 벗겨놔야 돼. 위를. 링크 제니시스. 그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좀 전에 봤던 이런 월봉상에 이런 윗꼬리를 잡고 다는 이제 이런 모습들 있죠.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거래량이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어디에도 많이 나왔죠. 상승 전에 TPC 있죠. TPC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TPC도 보시면은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이때도 엄청 이렇게 좀
그랬죠. 거래량도 늘으면서. 그죠?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러면 사람들이 지쳐서, 아휴, 딴 거 할래. 그럴 때 간다 하고 가는 거지. 그래서 다시 또 눌렀어. 또 이제 여기서 조금 가야 돼요. 겨야 돼요, 옆으로. 이 영향권에서 벗어나려면 좀 겨야 돼요, 옆으로. 그래서 당장 못 가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TPC처럼 요런 모양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링크제니시스도 뭔가 큰 상승을, 어쨌든 뭐, 최소한 이 정도 상승을 한번 하려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링크제니시스였습니다. 네, 보필름이나 뭐 이런 거 하는 회사죠. 상보가 오늘 좀 시세를 줬습니다. 그죠? 괜찮죠, 차트는? 네. 근데 이제 요 이격을 매우로 한번 올 수는 있겠네요. 그죠? 네. 차트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월봉을 볼까요? 월봉상은 이제 요거 딱 때려 맞았네요. 그죠? 때려 맞았죠? 예. 이제 빠지겠죠. 왜냐면 이제 계속 얘기하죠. 이제 오일선과의 이 갭이 너무 크죠. 이 갭을 좀 줄여야 돼요. 그래서 엔카를 받고 상승할 확률이 높죠. 그죠? 엔카를 받고 상승한다. 그래서 초에는 좀 빠지겠다. 그렇지만 초가 지나고 나면 이런 주식 이 선을 이제 찍었기 때문에 이제 요번 달에 이 선을 뚫는다. 그죠? 상보 괜찮네. 상보가 괜찮아요. 네, KG 케미컬, KG 그룹의 이제 실질적인 지주죠, 지주사. 그런데 요즘에 조금 이제 많이 빠져서 그런데 조금 살금살금 올라오죠, 그죠? 네, 이렇게 연속성이 있죠, 올라오는 게. 좀 수상합니다, 수상해요. 여기서 이제 갈듯 말듯 하다가 또 밀리고 또 밀렸죠. 그다음에 여기서 좀 상승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KG 케미컬은 이제 요소나 이런 거 비료값이 겨울이 되면 이제 그 천연가스 값의 인상에 따라서 이 질소나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서 사실은 비료 회사들이 주가가 올라갑니다. 이번에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또 요소수 뭐 파동 났다 또 물론 큰 영향은 없지만 그런 것두다가도 한번 해먹을 수가 있는데 해먹질 않네요. 하여튼 요런 시그널이 나와서 좀 수상합니다. 수상해요. 수상하죠? 네. 수상해요. 그죠? 수렴을 잘했죠, 주봉상엔. 그죠? 요번에, 어쨌든 여기 또 다시 올려놨습니다. 그죠? 수렴 잘했어요. 이제 여기서 방향성을 잡겠죠. 상방이든 하방이든. 수상하네요. 게이지 가격깔. 수상해요, 수상해. 수상합니다. 네, 원품물산이 요즘에 조금 계속 갈듯 말듯 그래요. 그래서 한번 갖고 와봤어요. 원품물산 이제 의료죠, 의료인데, 얘네가 이제 재료는 그거죠. 렐마다에 투자한 그 지분과 5%가 좀 안 되죠. 거기다가 이제 그 우울증하고 뭐 비마약성 진통제 뭐 이런 게 나오면 얘네가 아시아 판권을 준다고 그래서 영업을 하기로 했죠. 근데 우울증이 좀 임상이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울증이 만약에 혹시라도 임상 통과가 되고 그런다면 얘네는 굉장히 좋겠죠. 렐마다도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에 나스닥에 상장된 바이오 회사인데, 그래서 원품 비싼이 좀 수상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얘가 재무가 안 좋고, 그래갖고, 그런데, 시총이 이렇게 됐죠? 한 3천억은 그냥 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식이 또 대박이 터질 수가 있어요. 렐마다가 주가 차트를 좀 이따, 나중에도, 찾아보시면, 렐마다도 수상해요, 차트가. 엄청 많이 빠져났던데, 한 지금 3달러인가 하는데, 그래도 그전보다 많이 올라왔어요. 예. 근데 원품물산이 계속 거래량도 뭐 그렇지만, 이 차트 좀 수상하죠? 약간 수상해요. 여기서 이제 그렇게 돌리죠. 거래량 나오면서. 그 다음에 주봉을 볼까요? 주봉은 좀, 월봉을 볼까요? 그죠? 월봉을 보면 얘도 뭐 거의 엄청난 조정을 준 거죠. 찌개다리로. 그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횡보를 좀 해줬다. 그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가면은 뭐 횡보가 끝나겠죠. 이런 주식들은 이제 이렇게 3,000원 정도까지 예?
알 수가 있다. 1차 목표가. 그 렐마다 거기 뭐 영문으로 뭐 걔네도 공시나 기사 같은 게 나오니까 그런 거 좀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만약 신약이 뭐 통과됐다 뭐 이렇게 된다면 얘네는 그 아시아 판권이 있기 때문에 꽤 지분 가치도 올라가겠지만 뭐 지분은 뭐 그렇게 크게 많은 건 아닌데 금액이 크진 않죠. 현재 주가가 많이 빠져서 렐마다가 그렇지만 그 판권에 대한 신약에 대한 판권에 대한 게 굉장히 만약에 그렇게 터진다면 약이 나온다면 안 나오기 쉽진 않지만 나온다면 얘네도 초대박이 될 수 있죠. 그죠? 근데 조금 수상한 거래들이 계속 나오긴 하는데 지금은 초입이고 조금 봐야죠. 네, 한번 조사해보실 분은 해보십시오. 네, 뭐 검색도 좀 해보시고 렐마다에 대해서. 네, 원풍물산이었습니다. 네, 위더스 제약이에요. 제가 이게 참주로서 창피합니다. 이게 결국엔 2차트로 끝났어요. 그죠? 어쨌든 요번 주에 요번 달에 여기까지 올리겠죠. 최소한. 여기까지, 원래 밴더면 여기까지 올려야 돼요. 여기까지. 그런데 이런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윗꼬리를 달든 어쨌든 이렇게 올리고, 또 다음 달에는 또 뭐 이렇게 빠졌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3월에 뭔가 삼상이 발표가 되면 2월 말이나 3월에 나오게 생겼어요. 차트가. 그래서 이제 더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트를 딱 봤을 때는 2월 말이나 뭐 3월 초 이때 3월 달 어쨌든 이때에 뭔가 삼상에 대한 발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월봉을 이렇게 만들 수가 없죠. 만약에 2월 달 초에나 중순에 나온다면 이거를 양봉으로 만들면서 5일선을 회복했어야 되겠죠. 1월 달이 양봉이 돼야 되겠죠. 양봉이 되면서 5일선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걸 봐서는 2월 말이나 3월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나오면 괜찮죠. 근데 위더스 제약이 더 밀릴 부분은 거의 없죠. 뭐 밀려봤자 얼마나 밀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자꾸 떨어지는 게 불안한 분들은 차라리 이런 걸 사시라. 만약 여기 돈이 남아있는 게 있다면. 그죠? 더 밀릴 자리가 없어요. 그죠? 아무래도 밀리는 것보다는 올릴 게 많은 자리가 왔어요. 가격대가. 그래서 위너스 제약 어쨌든 3상이 나오면 신약 3상 들어가는 회사들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겠죠. 아무리 뭐 주사제 탈모 치료제라고 그래도 주가가 최소한 어느 정도 레벨업을 할 겁니다. 위더스 제약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확실히 못 맞힌 게 위더스 제약과 리노스인데 리노스는 결국 월봉상에 120월선을 찍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상승할 것 같아요. 내일은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상황이 바뀌는 거죠. 이제 다르게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다르게. 그죠? 어쨌든 차트상으로는 5일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5일선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냥 올라가도 됩니다. 아니면 횡보나 올라갈 확률이 높죠. 근데 얘도 문제는 뭐냐면 이격이죠. 5일선이 여기 가고 있는데 여기 좀 올라오겠죠. 그죠? 그래서 얘도 여기서 좀 빠질 수가 있죠. 그래서 초에 좀 빠졌다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빠진다면은 한 1200원, 1150원이나 뭐 이 정도까지 빠질 수 있겠죠. 1150원 정도. 그래서 그때까지 또 참아야 되네. 하여튼 초에는 조정이 예상이 돼요. 사실상. 조정이 좀 있어야지만 엔카를 박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좀 상승하면서 뭔가 좋은 재료가 나오거나 그럴 확률이 높죠. 그래서 리노스는 이제 바뀌었어요. 요거를 찍었을 때와 월봉상 안 찍었을 때와 또 그 방법이 바뀌는데 안 찍었습니다. 결국에. 그래서 이제 다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차트를 어떻게 그릴지가 싹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세력 애들이 이걸 안 찍고 2월 달에 찍겠다. 그러면서 계속 점진적으로 상승해 가겠다. 뭐 이런 계획을 짰다면 그 사람들이 마음을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쪽으로 다시 본인도 수정해서 맞춰야 되죠. 그죠? 저도 다 전면 재수정을 했습니다. 리너스는 좀 어쨌든 죄송해요. 좀 수익이 나게끔 해드리려고 요거를 찍지 않을까 계속 강조를 했는데 못 찍었죠. 어쨌든 그래도 저도 이게 1,000원대 샀거든요. 1,000원. 그죠? 여기 1,000원 밑에서 산 사람도 많고 뭐 1,000원 좀 넘게 산 사람도 있을 텐데 다 수익이라고 봅니다. 저도 수익이에요. 다.
근데 다만 이제 그래도 한 뭐 7, 80% 정도 수익을 바로 내주고 싶었는데 그건 안 되죠. 어쨌든 최소한 뭐 8, 90% 이상, 많게는 뭐 그 이상을 드시고 나가십시오. 어쨌든 지금 이 폴라리스 그룹에서는 얘 주가를 빨리 올려야 돼요. 그것만 알려드릴게요. 빨리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2월 달에 좀 상승을 좀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리너스였습니다. 이제는 폴라리스 AI죠. 폴라리스 AI. 네, 그 다음에 NHNKCP. 오늘 잘 갈 줄 알았는데 결국 밀렸죠. 장이 안 좋아지면서. 그래서 어제 빠진 게 속임수였다.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로 칩서는 차트가 좀 안 좋아요. 네. 오늘 최고가를 못 들었기 때문에 내일 또 밀리면은 이렇게 또 여기까지 최소한 여기까지 또 빠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빠지면서 좀 이렇게 사실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좀 밀어주면 좀 더 좋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위로 올리든 뭐 밑으로 빼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알리가 계속 우리나라에서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제 시스템을 아는 KHN, KCP는 계속 조정받으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예, 제 판단은 그렇고요. 저는 상승을 또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횡보를 할 수 있는 위치예요. 좀 횡보하다 상승하겠죠. 예, 괜찮죠. 그죠? 월봉 봤을 때도 21선까지는 월선까지 뚫어놨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이제 이번 달엔 요거 2월 달엔 요거를 뚫으려고 하겠죠. 그죠? 이렇게 점진적으로 뚫을 것 같습니다. 점층적으로 이렇게 뭐 뚫다 보면 언젠가 이제 여기 위까지 올라오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 좀 세게 갈 수 있겠죠. NHNKCP 뭐 꾸준히 연말까지 알리가 우리나라 온라인 매출 1위가 되는 날까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어쨌든 간에 2월은 또 여러 가지 또 달이 바뀌면서 주식들이 좀 빠지는 주식도 있고 올라가는 주식도 생기는데 거기에 맞춰서 다시 그 짰던 그러한 뭔가 대충 맞추려는 그런 계획 그런 거를 다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참주 기획TV로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수익 좀 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래야지 커피를 한 잔 얻어먹기 때문에 저 역시도 노력을 하고 어쨌든 성렬이 형이 한 4월까지는 좀 버텨준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못 지켜줄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지금은 조금 분위기가 약간 어수선한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주가를 좀 받쳐주지 않을까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이런 시기가 그래도 주식하기 좋은 거고 뒤로 갈수록 뭔가 자꾸 뭐 어디가 불안하다 어디가 안 좋다 뭐 그런 얘기가 들리면 좀 주식할 때 좀 많이 떨리죠. 혹시라도 폭락할까봐. 예, 그래서 그럴 때보단 지금이 더 나은 거다. 그래서 지금 할 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